안녕하세요. 요약집 요약집 몇 페이지 표시냐면 28쪽을 펴보셔. 요약집 우리 지금 어디 오고 있느냐면, 자, 갑이 요 토지 하나 갖고 있다고. 갑이 토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을에게 넘어가겠느냐, 이전되는가, 이런 과정을 배워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 넘어가려거든 토지를 얼마에 팔 것인가 의사를 정해서 그걸 표시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공부하냐면, 갑이 토지를 얼마에 팔 것인가 의사를 정해서 표시해서 을에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갑을 간에 일단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된다, 이걸 배우는데,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생각을 해. 자,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팔 때 얼마에 팔 것인가 결정 의사를 판단하는 시기, 판단. 그 다음에 이걸 표시한다는 거야. 그걸 과정. 그리고 표시 내용, 요 네 가지 내용 자체. 그래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소유권 넘어가려거든 3단계. 갑이 의사를 정할 때 제정신이어야 된다. 그게 당사자의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근데 제정신으로 했지만 다 제정신이라고 그러잖아. 너 미쳤냐 그러면 내가 왜 미쳤어 그러지. 근데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전부 다 제정신은 갖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행위 능력. 그래서 우리 민법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제한 능력자, 그리고 제한 능력자의 종류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피한정 후견인, 사무처리 능력이 없으면 피성년 후견인. 그래서 이 사람이 갑이 의사를 판단할 때 제한 능력자여야 돼, 아니어야 돼? 아니어야 된다, 그거고. 의사를 정해서 표시한 데 두 번째는 과정 본다는 거죠. 제한 능력자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정했어, 의사를. 그럼 의사를 정했었고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표시 과정이 거짓말해야 돼, 제대로 표시해야 돼. 그 표시 과정이 이거요, 의사 표시. 다시 한번 의사 표시. 표시 과정에 다시 의사를 정할 때 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 말이야. 지금 너무 어쨌든 표정이 그래. 자, 갑이 토지를 팔 때 의사를 정할 때 술 먹고 해야 돼, 제정신이어야 돼? 그 다음에 제정신이어야 되고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된다, 이거 배웠어. 근데 제한 능력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를 내 을에게 96만 원에 팔아야 쓰겠다라고 의사를 정했어. 그럼 의사를 정했으면 표시할 때 실수로 잘못 표시해야 되겠어, 제대로 해야 되겠어? 그 표시 과정, 다시 한번 과정이 문제가 없어야 된다. 지금 이거요, 이게 의사표시 과정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판단할 게 의사표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내용 자체. 그게 법률행위 목적이라니까. 내용 자체가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내용 자체가 반사이득 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과정은 그래. 갑이 이 토지를 을에게 팔기 위한 과정은 맨 처음에 의사를 정해. 두 번째는 정해서 무슨 짓을 해? 표시. 의사를 정해서 표시하지. 그리고는 이것이 다 의사표시 내용.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할 때는 의사를 정할 때를 먼저 1순위로 판단하고, 표시 내용 자체를 2순위로 판단하고, 표시하는 과정을 3순위로 판단하자, 그 말이야 이게. 왜냐하면 의사를 정할 때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을 2단계로 판단했을 때 내용 자체를 3단계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야. 그래서 의사를 결정할 때의 당사자의 상태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판단하자. 표시 내용 자체를 먼저 판단하자. 표시 내용 자체를 먼저 판단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3단계로 다시 과정, 다시 판단 시기, 그 다음에 표시 과정, 표시 내용. 그런데 판단할 때는 의사를 정할 때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표시 과정은 3단계로 판단하자는 것이야.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는데 착오로 했는데 그게 반사이득 행위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 착오로 표시한 내용이 보자.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의 착오였어. 표시 내용이 반사이득 행위야. 그러면 착오를 먼저 고려해야 맞겠어? 반사이득 행위를 먼저 고려해야 맞겠어? 착오를 먼저 고려해봐도 또 다시 반사이득 행위가 걸려들잖아 이게. 그래서 같이 판단할 때는 다시 판단 시기, 표시 과정, 표시 내용 자체, 그런 세 가지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가 지금 우리 그거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적어도 일반적으로 성립 요건 중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오늘은 무슨 짓 하려고 그러냐면 다 같이 대리 행위에서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대리 행위에서 대리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충교재는 현명이라고 쓰여 있잖아 지금. 그래서 맨 좌측에 한번 본다. 28페이지에 성립 요건에 보셨나? 여기 다 같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현명. 이게 계약서를 쓸 때는 대리인에게 이제 이거요. 갑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직접 자기가 의사를 정해서 표시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 일을 을에게 부탁을 해. 을에게. 그러면 이 을이 부탁받은 사람을 다 같이 임의대리인, 부탁받은 사람을 임의대리인이라고 하고, 여기 그 밖에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뭐 배우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뭐 배우냐면 민법은 한마디로 다 토지 파는 것, 그거 배우는 거예요. 토지 사고 파는 거. 그러니까 이놈의 토지를 떠나서는 민법은 존재하지 않아. 건물은 그까지 놈의 건물이 무슨 부동산이야. 토지가 부동산이지. 왜 본질적인 부동산이 토지라고. 그냥 토지 소유권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지금 그거 배우고 있어. 그래서 갑이 직접 팔아. 대리인에게 맡겨. 그래, 대리인에게 맡겨서 거래를 해서 본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하는 짓을 이제 수권행위라고 하고, 그러면 이 토지를 얼마에 팔 것인가 또는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의사를 대리인이 정하는 것이야. 대리인이. 표시도 누가 하고. 그럼 이렇게 되지. 다시 표시 내용, 과정, 의사를 정하는 판단 시기, 그 다음에 표시하는 과정 3단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토지를 얼마에 팔 것인가 의사를 정할 때는 누가 제정신이야 되겠어? 본인이, 대리인이. 이제 그걸 뭘 공부하러 여기 왔냐고 그런 건데. 그러므로 다시 한번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대리인이 의사를 정할 때 의사 능력이 있었는데 실수로 잘못해버려서, 그럼 착오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계약서 쓰는 사람은 본인이 쓰는 거라고, 대리인이 쓰는 거라고. 그럼 내용 자체가, 쓴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사를 정할 때의 문제, 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다시 한번 표시 자체를 무엇이라고 그래? 목적, 표시 내용. 이게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쉬운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과정을 이해 못하면 맨 나만 한탄하고 말이야. 책 읽어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오늘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다가 무슨 짓을 배워? 현명 하나를 배우는데, 그걸 현명 요거 하나 배운다고. 다 현명.
자,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지금 갑이 소유하는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병에게 넘어가느냐. 근데 민법은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을이어야 돼. 매수인이. 매도인이 갑이 되고 매수인이 을이 되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다. 잘 몰라. 그게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은 평등해, 평등하지 않아. 그래서 특별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근대 시민법, 근대 시대 민법이 만들어질 때는 당사자가 이렇게 평등한 줄 알았어.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평등하지? 그래서 갑의 지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계약서를 쓸 때는 나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것에 야, 너는 예비율처럼 이렇게 좀 쓰지. 누가 못 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정통 법을 배운 사람들이 이게 쓰기가 거북하다니까. 벌써 갑과 을은 평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평등한 것처럼 표현한다는 자체가 이 허락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배운 사람들이. 그래서 갑은 위로 쓰고 을은 이렇게 쓰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우리 대학 다닐 때 우리는 내가 박사과정 있으면서 교수님 따라다니면서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 그러면 이리 와 이 새끼야. 그러니까는 정통으로 배운 사람들은 전부 밑으로 이렇게 그려. 그리고 갑과 을은 평등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평등하지 않으면 평등하게 하려고 나온 법이 다 이제 특별법. 그러니까 근로자의, 우리 고용계약이 민법에 있거든, 고용계약이. 근데 고용계약이 절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대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데 다 이제 근로기준법,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평등하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다 같이 임대차 보호법, 특별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평등하게 하려고. 어쨌든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어떻게 하면 을에게 넘어가냐면 대리인을 통해서 넘어가는데, 시험은 갑은 대리인 을에게 이렇게 내. 그러니까 을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대리인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해서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해서 갑과 병 사이에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은 이렇게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다? 갑. 그러므로 이 병에게 내가 너하고 계약은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갑이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매도인을 누구 이름으로 써야 되겠냐면 갑으로 쓰는 짓을 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행위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다시 한번 현명. 그러면 대리행위가 성립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이 대리인에는 갑이 맨 처음에 을에게 부탁을 해서 대리권을 주었을 때 이 을이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약해서 임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대리인으로부터 다시 부탁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다 이제 복대리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복대리인과 이 원래의 대리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다 같이 원대리인,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복대리인. 똑같이 이 사람이 병과 거래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되냐면 현명은 본인 이름이야, 그냥. 그러므로 원대리인이든 복대리인이든 누구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그러면 대리인이 성립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므로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어도 이 복대리인은 본인 대리인이겠어, 대리인의 대리인이겠어? 그래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본인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민법에서는, 적어도 민법에서는 대리인의 대리인은 존재할 수, 그냥 머릿속에 박아두어 버려 그냥. 그럼 술 한잔 먹고 복대리가 한 문제 나오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럼 그냥 틀렸다 해버리라고, 그냥 시험에서. 다시 한번 대리인의 대리인도 있다 그런 말에 나오면 볼 것도 없이 틀렸어. 이 사람은 복대리인은 본인 이름으로 토지를 팔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하면 그 말이 나오면 맞아 틀려, 그냥 눈 감고 팍 지워버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인은 존재하지 않고 이 복대리인도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의 대리인이야, 본대. 이렇게 이해하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대리인이 성립되는 과정을 쭉 공부하는데, 여기서 갑이 이제 을에게, 갑이 을을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고용계약을 해. 고용계약. 그러면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라고 하고 고용당한 사람을 피용자라고 불러요. 사용자, 피용자. 그러면 갑이 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을을 고용을 했을 때 그 고용계약 속에는 을이 고객과 매매를 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면 매도인이 갑이라고 써야 되겠지. 이렇게 쓰는 짓을 현명.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대리권이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요? 대리권. 그래서 대리권인데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다시 수권행위. 대리권을 준다. 수권. 그냥 제목에 다 있어. 그럼 갑을 간에 고용계약을 체결했더니 그 고용계약 속에는 사용자 이름으로 고객과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이 고용계약 속에는 갑의 이름으로 고객과 분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 안 주어졌음? 그 자격을 대리권이라고 하고 대리권을 주는 짓을 수권행위라고 하고 수권행위는 갑과 을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고용계약 속에 수권행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때 그 고용계약을 다 같이 원인된 법률관계. 그러면 이제 말을 읽어본다. 원인된 법률관계? 그럼 건성건성 하지 말고 무엇의 원인이 되었냐 이걸 생각하면 되잖아. 다시 한다. 원인된 법률관계는 무엇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란 거라? 대리권을 주게 된 원인이 된 법률관계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제목 속에 다 있어. 그래서 갑을 간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을에게 너 가서 융자 좀 받아오너라라고 위임을 해. 그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이 을이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을 때는 갑의 이름으로 받아오겠지. 그래서 이런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계약 속에 대리권을 주는 행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를 다 같이 원인된 법률관계. 또는 이 우리 갑평에게 가서는 은행에 가서 나는 피용인이요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를 다 같이 기초적 내부 관계. 두 사람 사이에는 기초되는 관계라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것을 기초적 내부 관계라고 그래. 자, 요약집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 19페이지로 가셔. 19페이지. 자, 맨 위에 양가로 1번 봤더니 자, 여기 보자. 다 같이 원인된 법률관계, 복임행위, 대리행위, 법률행위가 이렇게 몇 개 있어. 그럼 여기서 갑이 을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봐. 갑을 간에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 을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한능력자가 한 고용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여기는 있고 요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로 병과 매매한 거 요거 잘 봐. 다시 한번 제한능력자가 한 본인 이름으로 한 행위는 여기는 제한능력자가 아니어도 되거든. 요 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 못하지만 갑을 간에 이 고용계약은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이거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자, 양가로 1번. 원인된 법률관계는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 수권행위다. 고용계약이다. 고용계약은 미성년을 이유로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미성년자야. 그 미성년자가 갑의 이름으로 병과 토지를 매매했을 때 이 매매를 대리행위라고 한다고 이게. 그러면 대리행위는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제 하나 더. 대리인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다. 근데 을이 또 다른 대리인을 선임한 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그래. 그리고 복임행위에 의해서 정과 이 사람이 하는 요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 대리행위. 여기는 원인된 법률관계 고용계약이 있지. 그러면 이 대리인은 갑을 간에 이 고용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이 복임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요 행위를 못 온다 그런 뜻이야. 이제 구별하셨지? 너무 어려우면 사람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가불간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그 고용계약 속에는 수권행위가 들어가 있을 때 갑이 을을 고용했는데 아파트 토지를 분양하도록 고용했는데 석 달째 한 필지 분양 못해. 새벽 5시에 나와서 도시락 싸갖고 도시락 나가고 현수막 붙이는 돈 있지? 한 달에 꼬박꼬박 하루에 2만 원씩 나가는데 석 달째 하나 분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유능해 무능해? 팍 잘라버린 거야. 다 같이 해고. 그럼 대리권 존재 없어져. 해고 당한 사람이 울면서 와서 부모들 앞에서 나 잘렸어. 그러면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무능한 거요, 유능한 거요. 근데 웬만하면 무능하더라도 인간성 좋으면 이제 성실하기만 하면 안 잘려. 그거 마당이라도 잘 쓸고 인사 꼬박꼬박 잘하면 절대 안 잘린다고 이렇게. 근데 잘리는 이유가 사람 성품이 안 좋으니까 그래. 나 성품 좋아 안 좋아? 많은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가 되면 임의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 갑이 을을 해고해버렸으면 대리권 없어져 버렸다 그런 뜻이야 이게. 둘째, 여기 막 갑이 을을 고용했어. 그럼 여기 고용계약이 있고 이 사람이 병을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이걸 복임행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복대리인이거든. 그러면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대리인이 피용자의 입장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이 사람도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피용자라고 그래. 그래서 2번 시작.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존재하는 내부 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이제 자 복대리인은 본인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자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같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럼 맞아 틀려? 맞다 해야 돼 이렇게. 근데 거기다 써놓는다. 2번 오른쪽에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같다 이렇게 쓰죠. 복대리인은 뭐와 같아? 대리인과 같다 이렇게 써놨고 이게. 따라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고용계약,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면 을과 병 사이에도 그 법률관계가 을과 갑, 병과 갑 사이에도 그 관계가 존재한다 그런 뜻이야. 존재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리권을 주는 행위, 이 수권행위는 꼭 위임장 써줘야 돼? 안 써줘도 돼요? 수권행위는 다 같이 불요식행위다. 문서에다가 안 써줘도 된다는 거예요. 꼭 위임장이 있어야만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불요식행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출연이요 비출연행위야? 그래서 재산을 출연하지 않죠. 그래서 이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은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나오면 불요식행위이고 독립행위다 보조행위다 나오면 보조행위이고 출연행위다 비출연행위다 나오면 비출이다 이렇게 하면 돼. 비출 나오면. 자 그러면 수권행위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대리인을 임대라고 그래. 그럼 수권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이 되면 법대 하면 되지. 다시 임대. 법대. 자 갑이 융자를 받아오도록 위임을 했어. 위임의 내용은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아오너라. 그러면 이 을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복임행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믿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신뢰관계가 있다고 임의 대리인. 그러므로 갑이 을에게 융자를 받아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는 임의 대리인은 그 일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인권이 원칙이 없어요. 이렇게 원칙이. 다만 예외적으로 다 같이 승또부 본인의 승낙이나 아니면 급하게 교통사고 나버린 거예요. 은행 가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나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은행 가서 일을 처리해야 돼. 병원부터 가야 돼. 택시 탔더니 코로나 걸린 거예요. 이 싸가지. 그 새끼가 어떤 놈인지 그 참
아마 촌놈은 아닐 거라고. 고창 사람들은 이렇게 의리는 있어. 절대. 광주 사람은 아닐 거라고 이게. 광주 사람은 그 공수부대가 와서 사람을 쏘아 죽일 때 도망가서 같이 운명을 같이 했어. 대구 사람도 운명을 같이 하지. 여기 대구댁 있는데 말이야. 대구하고 광주하고 사람들이 지역 감정이 있다고 그러지. 여기는 대구는 역사적으로 항상 승자의 입장에 있어서 승자. 지금도 승자잖아 이거. 여러분들 그 천안함 사건 때 또 얘기하지만 천안함 사건 때 군인 죽었다고 해서 부모들 억울하다고 그러지. 국가에서 어렸을 때 찢어지는 놈들은 더 억울해. 그럼 여러분들 그 얘기 야 그만 좀 늙어 먹어라. 그럼 6.25 때 왜 우리 6.25 자꾸 그 6.25 전쟁 일어나면 그때 그 무슨 기념식 하냐? 그만 우려 먹어야지. 광복절 왜 그만 우려 먹어야지? 무슨 뭘로 광복절 해? 근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있잖아. 그만 우려 먹어라 그러면 그 일이 또 터진다니까. 네가 당한다고. 이런 것도 역사가 그걸 반복해 줬잖아. 그래서 반드시 이걸 끝을 매듭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만 그것이 반복되잖아. 여러분들 4.3 사건 있지? 이승만이가 가서 다 사람 죽여버린 거예요. 제주도 국민들 빨갱이라고 몰아서 자기 정권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과가 많아 안 많아? 공보다 엄청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엎으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무슨. 근데 이 공과 과는 있으면 그대로 가야지. 역사가 어떻게 그걸 엎으려고 그래. 못한다고 절대. 그래서 코로나 이놈 새끼가 빨리 이 얘기 했어야 되는데 어째 그렇게 누군지 몰라. 그놈 밑에서 배운 놈도 다 떠질 거예요. 대학 그놈 밑에서 학원 강사라고 그러는데 그놈 밑에서 공부한 놈도 다 떨어져. 그럼 백허는 의리가 있어 없어요? 있지. 여기서 배운 사람은 다 합격하지. 그래서 여기 와서 자 여기 임의 대리인은 복인권 원칙 없다. 예외적으로 언제 승낙. 여러분 또는 나오면 요거 주의해야 돼. 표현이. 자 이제 연습.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이거 또 따라 있어야만 그러면 온니 그런 뜻이거든. 온니 또는 온니여 다른 것도 존재해. 자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하면 틀리고 자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면 오. 자기 아들이 서울대 다니는 사람 이제 정답.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알겠지? 어디 이제 또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개 다 들어갔잖아. 경우의 수가. 그래서 있어야만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주의를 요하는 표현이야. 이게 주의. 그래서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득이한 사유는 안 물어보고 또는 주의하시고 승낙은 여러분들 승낙은 명시적이어야 되는가 이런 게 물어봐. 승낙은 명시적이어야 돼? 묵시적이어도 돼? 묵시적이어도 되고 요거야. 갑이 네가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아오느라 유임을 할 때에 너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복대리인 선임 금지 의사가 없으면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봐. 자, 이거 본다. 복대리인 선임 금지 의사가 없으면 묵시적 승낙이 있다. 그래 3번에 동그라미 2번이야. 그게 3번에 동그라미 2번. 여러분들은 그냥 순서대로 읽어만 가도 다 알아. 자 3번에 동그라미 2번 읽어본다. 시작.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승낙은 묵시적이어도 된다. 그러면 승낙이 명시적이어야 하는가 있는 경우도 있는가. 이게 이제 올해 시험이야 이게. 그래서 아파트 분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야. 능력이 있어야 돼. 이제 그것은 꼭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된다. 우리 중개사와 닿잖아 이런 게. 다시 한번 오피스텔 분양. 거기 아파트 분양. 야 그러면 아파트 분양은 배웠는데 오피스텔 분양은 어떡하냐? 똑같아. 그거 없다고 또 빠졌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칸이 없으니까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대리권을 주는 경우에도 명시적, 묵시적?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돼. 그럼 만약에 명시적 승낙을 하지 않으면 무권대리가 된다는 거예요. 무권대리. 자, 그래서 이제 복인권 살펴봤고, 이 복인권과 관련하여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 있는데,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있어. 여기 본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있다. 임의대리는 원칙이 없다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이 복인권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할 때 이 복대리는 선임한 행위는 이거야.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선임을 해. 요거 외워야 돼. 다 같이.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봐라. 현명은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해, 자기 이름으로 해. 현명은. 그렇지. 여기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구별을 하시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자. 현명은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함으로 책임을 대리 행위 의사표시 하게 되면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의사표시 한 사람은.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의사표시 했으면 책임지는 사람은 누가죠? 여기는 본인이. 그러면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으면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응? 지 이름으로 했으니까 지가 책임져야지. 설득이 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감동적인 거예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정도 오면 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 그냥 최근에 5월 달에 오신 분들은 내가 여기서 보는 마음도 안 좋지만은 미안한 마음도 항상 갖고 있어. 강의를 빙자해서 금품을 탈취하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참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 안 들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 지금 열심히 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복임 행위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그럼 위임인을 쓴다는 거예요. 위임인이 을 이렇게 써야 돼. 수임인은 누구냐면 수임인은 병 이렇게 써야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쓴다는 거. 위임인을 갑으로 써버리면 그 사람은 따른다. 본인의 대리인. 위임인을 갑으로 써버리면 갑이 갑이 했잖아,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건 복대리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야. 그래서 복대리는 언제나 이 사람도 대리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리고 그 사람은 만약에 위임인이 갑으로 했다면 이 을이 병을 선임할 때 위임을 갑으로 했다면 이 사람은 복대리인이요, 그냥 대리인이요? 그 사람은 그냥 대리인이야. 이렇게 대리인이 갑의 이름으로 했다면 그냥 대리인이지, 즉 그 사람도 원대리인이다, 그런 뜻이야. 복대리인이 아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양가로 5번을 봐. 양가로 5번 복임행위란 시작. 자, 시험이 여기 나온다. 요 행위는 대리행위요, 대리행위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 말이 여봐, 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대. 그럼 그 말이 뭔 얘기냐면, 뭔 얘기겠어 그 말이? 책임을 대리인이 진다, 본인이 진다? 대리행위는 책임지는 사람이 본인이지. 근데 여기는 본인이요, 대리인 자기가 져야 돼. 자기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그래서 책임을 자기가 지는데,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본인이 지명원자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 자, 갑이 을에게 융자를 받아오느라 위임을 했어. 그런데 을이 그 행위를 위임인 을, 수임인 병 했는데, 근데 이 병이 갑이 지명한 사람을 선임했다는 것이야. 그러면 지명원자를 선임한 경우와 대리인 지 마음대로 선임하는 경우 두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가 책임이 무겁겠어? 어느 경우가? 응? 그러지. 두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행위이므로 항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면 그 책임을 대리인이 져야 돼. 그러면 책임 나오면 책임지는 자는 무과실이어야 된다고,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주의 의무 과실이 있어야 돼. 과실이.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데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그때는 과실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불성실해. 다시 한번 부적임, 불성실. 지금 갑이 을에게 융자를 반으로 위임했고 을이 병에게 위임했는데 이놈이 사람이 아까 해고당한 사람은 성실하지 못하다고 그랬지? 이 친구가 불성실해. 그럼 불성실하면 빨리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빨리 잘라야 된다고. 자, 문제. 임의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복 대리인을 자른다,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승낙을 요한다. 맞아, 틀려? 자, 다시.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한 경우 그 사람을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어. 그 사람을 해임시키려거든 적어도 본인의 동의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있어야? 그럼 함정이야,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 임의 대리인은 복 대리를 언제든지 해임시킬 수 있어. 따라서 요 놈이 불성실하면 꼴 봐야 돼, 잘라야 돼? 안 잘랐으면 책임지는 거라고. 또는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어. 다 같이 불통지. 따라서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어떤 책임지냐면 다 같이 불해임 책임, 불통지 책임, 불불 책임. 자, 여러분들 밑에 19페이지 맨 밑에 2번을 봐. 밑으로 내려와서 복임권과 책임 나오지? 임의 대리인은 오른쪽을 봐. 책임에서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대. 그러니까 여기서 복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두 경우가 있는데 다 같이 임의로 선임, 지명원자 선임. 어느 것이 책임이 무거워? 임의로 선임. 그때는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져. 여기는. 근데 여기는 지명원자 선임했을 때 이런 책임은 안 지고 다시 한번 불불 책임, 불해임, 불통지. 두 개 구별해 줘야 돼. 두 개를.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라면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인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가벼워야 돼, 좀 중해야 돼.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다 같이 선임 감독상 무과실 책임. 다만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복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조금 가벼워진다고. 선임 감독상이 그때는 과실 책임. 두 개 비교하셔. 한번 보자. 맨 밑에. 자, 법정 대리인은 복인권이 있다, 없다?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라면 복인권이 있으니까 책임도 무겁다. 그래서 선임 감독상의 무과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복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자, 그러면 여기 법정 대리인은 선임 감독상에 선임 감독상 성감 과여 무여 무. 그리고 예외적 원칙은 성감 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복 대리인을 선임하면 성감 과. 이게 두 개고 가벼워. 그럼 임의 대리인. 자, 임의 대리인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이지? 근데 지명원자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상 책임져, 불불 책임져. 명쾌하게 된 거요? 자, 그래서 위로 가서 양가로 6번을 봐. 위로 올라가서 양가로 6번. 임의 대리인은 복 대리인의 선임 감독의 무슨 책임? 그러니까 거기다가 과실 동그라미 쳐봐. 과실. 그러나 동그라미 1번, 6번에 동그라미 1번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지?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부적임, 여기 부적임 과여, 부적임 또는이야. 이런 거 잘 나온다고. 부적임 또는 불성실해.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모르고 알고 본인에게 통지와여 통지나여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는 불성실함을 알고
다시 불고지, 불해임 할 때만 책임져라 그 말이야. 이게 불고지 책임, 불해임 책임 이렇게. 자, 7번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어. 즉 선임 감독에 무과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 다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무거워진다, 조금 가벼워진다. 가벼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대리인 요거 외우면 돼.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을 해, 본인 이름으로 선임을 해. 여러분 대자선. 그럼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대이고, 이 복대리인은 이미 대리인이 선임했던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던 언제나 임의 대리인. 그 다음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위임계약이 존재하면 복대리인과의 사이에도 위임관계가 성립이 되어서 대리인이 피용자이면 복대리인도 피용자, 대리인이 수임인이면 복대리인도 수임인이다. 하나 외운다. 대자선. 본대 임대 수임인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외워놓고,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그럼 저기 봐. 그럼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돼. 그러면 이제 대리권 소멸 사유는 외울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죽으면 대리권 없어져. 그래서 밑에 읽어본다. 다 본사.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본사가 나오고, 대리인도 죽어버리면 존재하겠어, 소멸하겠어.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거나 여기 하나 외우고, 본인의 사유에서는 한 개밖에 없어. 본사. 대리인은 다 같이 대사. 대리인이 성년 후견이 생겼어. 그래서 여기에 한정 후견이 나오면 그냥 여기 틀렸다 하면 돼. 이게 대리권 소멸 사유로. 그래서 대리인이 성년 후견인이 생겼대. 그러면 다시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었다. 그러면 대리인에게 성년 후견이 생겼다. 그러면 대리인이 무엇이 되었어? 피성년 후견인이 되었다. 같은 얘기야. 대리인에게 성년 후견이 생겼다면 대리인은 무엇이 되었어? 피성년 후견인. 그러면 대리권 소멸한다. 피성년, 피한정. 한정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주의하셔. 성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당하는 경우, 그리고 아까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 소멸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한번 외워본다. 본사, 대사성파, 종철.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한 장 넘겨. 그러면 이제 대리인이 현명하면 이제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지. 그래서 맨 좌측 여러분들 20페이지 보면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면 이제 현명했으면 이제 대리행위가 성립이 돼. 그럼 여기 보자. 그러면 대리행위가 되어서 성립이 되려거든 다 같이 현명. 현명은 누구 이름으로?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해야 돼. 갑이을에게 갑이을에게 대리권 주어서 을이 병과 매매할 때는 여기서 매도인이 이렇게 써야 돼. 갑으로. 그러면 이렇게 본인과의 매매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 이렇게. 근데 계약서를 쓸 때에 매도인을 실수로 자기라고 써버렸대. 실수로.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봐. 20페이지에 대리인이 1번 현명이요, 오른쪽에 비현명이야. 그러면 이 행위는 이렇게 써버렸다면 대리인의 행위로 간주된대. 간주. 어저께 뭐 등기법 선생이 뭔 소멸시효 간주, 뭐 실종선고 각각 알아서 뭐 했고, 여러분 실종선고 알도 못하는데 그냥 더 어렵지. 그러니까 간주는 효력이 번복되지. 그것만 알아도 충분해. 그러면 간주하고 비교되는 말이 추정은 입증 책임이거든. 그럼 입증이 되면 효력이 번복된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거기는 간주요 추정이요. 거기다가 밑줄 그시고 간주다 이렇게 밑줄 그시고 시험 나오면 이렇게 추정된다 그러면 틀렸어. 이렇게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나오면 추정된다 하면 틀렸고, 따라서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대리인은 내가 실수로 갑으로 쓴다고 한 것이 요 모양으로 썼으니
착오였은 게 취소해야 되겠다 그런 짓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대리인의 착오 주장 불가 한마디로 다 써놨잖아. 취소 못해. 그리고 요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 대리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거야 이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 현명을 하지 않으면 여기 하나 기억하면 돼.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귀속이 되고, 현명의 주체와 관련하여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듣고 말아버려. 수동 대리는 따라서 현명을 상대방이 한 현명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야. 다시 한번 현명을 받아들인다. 현명을 한다 그러면 능동 대리, 현명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무슨 대리? 수동 대리. 그러면 이제 요건 깊이 몰라도 돼. 현명했대. 현명했으면 대리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유효가 되려고도 효력 요건 갖춰야지. 그래서 거기에 자 4번 봐. 대리행위 효력 요건으로 양가로 1번부터 읽어본다. 다 같이 대리행위에 하자 없을 것. 양가로 2번이 뭐 대리인에게 무슨 능력? 의사 능력 존재. 양가로 3번은 시험은 여기서 다 나와.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여기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가로 4번은 뭐 대리권 남용이 없을 것. 그래서 대리행위 효력 요건이 먼저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가불간에 을이 여기서 갑의 이름으로 했을 때 이 행위가 유효가 되려거든 이 을이 계약서 쓸 때는 정신 능력이 있지 않나, 의사 능력이. 그 다음에 계약서 쓸 때 상태, 자 의사를 정해보자. 대리인이 이제 의사 표시한단 말이야. 대리인이 갑의 이름으로 의사 표시해. 그러면 의사를 정할 때 정신 능력. 대리인이 의사를 정할 때는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의사 능력. 그러니까 표시했지. 그러면 의사 표시, 이제 의사를 정할 때 과정. 의사 표시 과정에 하자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돼? 사기 당했는지도 대리인 기준이야. 그 다음에 계약서에 쓴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도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의사 표시 할 때 하자가 다시 한다. 의사를 정할 때 하자 없을 것. 표시할 때 하자 없을 것. 내용 자체에 하자가 없을 것. 아시겠지? 다 정할 때, 표시할 때, 내용 자체에 3단계를 생각을 해. 다시 한번 정할 때 뭘 정해? 의사를. 다시 한번 의사를 정할 때, 표시할 때에, 표시 내용 자체에 이런 3단계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를 정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이 없어야 돼.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 자,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매도해달라고 대리권 주면 이 을이 병과 매매할 때에 매매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잔금 수령권이 있어. 이렇게 대리인에게는. 여기서 이따가 배울 거예요. 매매 의사표시를 하고도고 그 의사표시 이행수단을 할 수 있다고. 이행수단은. 그러면 이 을이 갑의 이름으로 병과 매매하면 병이 잔금 주면 받아올 권한은 있다고 없다고? 있어.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이 돈을 주면 그 돈을 착실하게 받아다가 본인에게 가져다 줘야 돼. 영종도 카지노 가야 돼. 카지노 이렇게. 고창이요 강화요? 강화 사람들이. 그럼 잘 들어. 따른다. 카지노 갈 생각으로. 다시 한번 카지노 갈 계산으로. 거래 행위를 하는 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카지노 갈 계산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를 대리권 남용. 그러면 이 상대방은 이 을이 갑의 이름 유임장을 다 갖고 왔고 갑의 이름으로 적법하게 계약서를 썼으니까 돈을 주면 카지노 못 가게 지키고 있어야 돼. 관여할 필요 없어. 거기까지는 모르잖아 지금. 어떻게 한 질에 사람의 마음을 아느냐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요놈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남용이라고 하므로 상대방은 관여할 필요 없기 때문에 대리권 남용은 유효야, 유효. 다만 요 상대방이 돈을 주면 카지노 갈 생각이라는 걸 따른다. 상알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 그때는 본인 행위가 아니라고 봐. 본인 행위. 그래서 그것은 무권 대리도 아니야. 그래서 대리 행위로서 성립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무효라고 그래. 무효. 판례는 정확하게 대리 행위다. 대리 행위가 불성립이다. 불성립이고 이 경우에는 판례는 107조 1항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 온다고 그래. 유추 적용. 그러니까는 유추 적용 오면 무효가 돼야지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법률 관계는 무엇이 돼? 무효. 그렇게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이게 대리권 남용.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해결했고 대리권. 자, 양가로 4번으로 맨 밑에 우측 하단 양가로 4번 대리권 남용이 없어야 된다. 대리권 남용은 읽어본다. 원칙 유효. 예외 모시면. 여러분 상할 수가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인의 생각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몇 조를 유추 적용하여 거기다 써놓으면 돼. 상할 수이면 무효이다 이렇게 써놓고는 오른쪽에 뭐라고 써놓으면 거기다 하나 알고 있어야 돼. 민법 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이렇게. 몇 조 1항 단서를. 그러면 여러분들 비진이 표시는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하여 공부했잖아. 공무원이 일괄 사표를 내면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는 게 두 개를 같이 가면 같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자 그러면 갑이 을과 병과 을이 갑의 이름으로 매매했는데 대리권 남용이 되어서 병명의로 등기를 했어. 그러면 이 등기는 요 상할 수이면 무효야. 그런데 이 정에게 팔았을 때 제3자는 보호되겠어 안 되겠어? 아까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 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 아니야. 그러니까 제3자는 보호된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권 남용이 무효가 되었어도 제3자는 보호된다. 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했으니까 같이 공부해두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쉬었다가 대리권의 존재 있죠? 여기를 살펴보자고요. 쉬었다가.